안녕하세요.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 킹야입니다. 한국사 패전 시리즈가 오늘로 10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와! 10화. 와, 정말 감개무량한 숫자입니다. 제가 처음 연재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구독자 수는 아직 적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연재하면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 믿고요. 이거 다들 재밌게 봐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힘입어서 계속 연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이 사람이 암군이었다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최근에는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비운의 명군이다, 신라와 당나라가 이 사람을 막 깎아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과연 의자왕은 암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운의 명군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공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통명한 백제운조왕 말에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이 사부 백결선생 떡방아 삼천국령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장 역사는 흐른다. 이야, 진짜 멋진 노래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정말 재밌는 노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아주 잘 불렀는데요. 이 노래 덕분에 제가 역사에 푹 빠졌고 지금도 이 노래를 아주 즐겨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에서 아까 들었다시피 삼천국령 의자왕이라는 대목이 등장해요. 이 이야기는 부여 공난사 벽화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천국녀가 당나라군을 피해서 낙하함에서 막 떨어졌다는 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의자왕은 당시 즉위하고 있었을 때 국녀 3,000명을 들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삼국사기에도 없고 삼국유사에도 없고 당대의 여러 기록들도 없어요. 다만 조선시대에 이 기록이 등장해요. 설화 모음집이라는 그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시 저 백제 수도 사비성에는 인구가 5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5만 명에서 공녀 3천 명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일제 조작이다, 의자왕을 막 암군을 묘사해서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란 것이다 라고 주장한 분도 계시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일제가 설립했던 총독부에서 여러 왜곡을 막 했지만은 저 의자왕에 대해서는 다룬 바가 별로 없어요. 삼천국녀에 대한 구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일제가 저 삼천국녀를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깎아내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궁녀를 막 끌어모아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분이 계시죠. 바로 진무제 사마염입니다. 그는 실제로 1만 궁녀를 들였습니다. 3천 궁녀도 아니고 1만 궁녀. 이야, 역시 대륙의 기상은 참 대단하죠. 아주 여색을 많이 밝히신 분인가 봅니다. 근데 그게 여색을 밝히다 보니까 너무 일찍 죽었고 나라는 아주 망가졌지요. 아무튼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의자왕은 삼천궁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백제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그 상황 살펴보면 먼저 저 상황부터 알아야 됩니다. 당시 백제는 아시왕 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국에서 맞서 싸웠으나 계속 패했고, 급기야 계로왕 때 장수왕에 의해 목숨이 달아나는 등 아주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참 길었어요. 그러다가 저 성왕의 아버지 무령왕 때부터 세력이 아주 강해지더니 서왕 때 이르러서는 한번 저 고구려 해볼만 한데? 라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양구는 이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 신라와 연합군이 합세하여 저 고구려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죠. 당시 고구려는 내분이 막 끊이지 않아서 저 나제 동맹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이에 백제는 육군을 차지했고, 그리고 신라는 한수 이북의 저 식군을 차지했습니다. 이하여 한수 일대의 육군과 식군이 다 이 나제 동맹군에 의해서 확보되었지요. 이에 이제 성왕은 저 평양까지 진군하여 아예 고구려를 끝장해버리자 라는 기세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가 신라하고 야합을 했어요. 신라야, 너 영토 인정해줄 테니까 저 백제 손을 끊어라. 응? 신라는 오케이 라고 했고, 결국에 551년 신라가 돌연 뒤통수를 때립니다. 바로 저 한성을 공격하여 백제가 합보했던 육군을 차지해버린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백제가 일단 한수를 먹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철수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일본 서기에 기록된 건데, 근데 그 틈을 타서 어쨌든 신라가 진출해서 먹어버린 거니까 백제로선 열받죠. 하지만 당장 저 신라를 공격하기에는 힘이 없으니까 백제왕의 딸이 저 신라의 아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다가 554년 성왕은 저 신라의 관상성 지금의 옥천을 칩니다. 이때 많은 백제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때가리입니다. 참으십시오. 그런데 백제의 태자가 그런 반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늙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겠지. 지금이야말로 저 신라에게 복수할 때라고! 라고 말이죠. 이에 성왕은 아들의 말을 듣고 저 관산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관산성을 곧 함락시킬 때가 되었는데, 이때 성왕이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향했어요. 수십여 명의 그 기병들이 이끌고요. 이때 그 수풀에서 신라 장수 김무력이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을 가해서 그만 성왕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신라의 비장 도도가 이 사람 노비 출신이었다고 해요. 이 도도가 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감히 왕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에 성왕이 나는 너 같은 놈에게 목이 베이고 싶지 않다 라고 따지니까 이 도도가 말하기를 신라에서는 약속을 어긴 자는 왕이라 할지라도 노비가 목을 베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이에 성왕이 한탄하면서 한이 맺힌 지 오래되었다. 빨리 죽여버려라 라고 이제 말해요. 그러자 이 도도가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후 백제군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신라는 막 공격을 가하여 백제군을 섬멸해버렸습니다. 아주 엄청난 타격이 입었다고 해요. 말 1만 피를 잃어버렸고 저 백제군은 그야말로 그냥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백제는 저 신라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고 어떻게든 저 신라를 막 박살낼 기회만 노렸지요. 이렇게 해서 성왕은 죽어버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이 위덕왕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만 그 꼴을 당하고 말았으니 왕이 됐다 해서 기쁠 일 있겠습니까?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왕을 받들기 위해 출가하여 승려가 되겠다. 그러자 귀족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고구려 신라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데 이러시면 존묘 사직을 어느 나라에게 넘겨주시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 노인의 말을 들었다면 이 지경이 이르렀겠습니까? 굳이 출가하시겠다면 백성들부터 출가시키세요. 위덕왕이 태자였을 때 그 전쟁을 만류하는 저 귀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늙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겠지 라고 이렇게 욕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딱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왕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당시 백제의 왕권이 많이 실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에 위덕왕은 아무 말 못하고 알겠다 라고 출가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 후 위덕왕은 45년간 고구려 말갈의 침입에 맞서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말 참담하죠. 45년간 아버지 원수 갖기 위해서 계속 공격했는데 계속 실패했으니 말이죠. 결국 위덕왕은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고 일본에 가 있던 위자태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위덕왕의 동생인 아오게가 딱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1년 만에 사망해요. 이 위자태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저 해왕의 아들 버광은 즉위하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도구들을 태워버리고 민간에서 기르는 매나 사냥한 매를 풀어주고 살생을 금한다. 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소리는 다음은 이 소리에 정말 어처구니 짝이 없었지요. 근데 삼국유사의 1년은 이걸 아주 칭찬합니다. 역시 승려라서 그런가? 아무튼 이 법왕은 이런 식으로 살생 금지령을 내렸다가 2년 만에 죽어요. 아마 반발이 심해서 살해당했을지도 모르죠. 그 후 해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왕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왕이고요. 이 법왕이 사망한 후에 익산 출신의 왕족 무왕이 즉위했습니다. 사비가 아니고 익산 출신의 왕족인 걸 보니까 당시 백제 정기가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무왕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서동용의 주인공 서동이다 라고 보는 이들이 많고 이 사람이 선화공주 그러니까 신라의 공주와 결혼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미르사지 석탑에서 이 무왕이 사택 황후하고 결혼했음을 입증하는 게 등장했어요. 이 사택 씨는 백제의 아주 유명한 귀족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선화공주와 결혼했던 이야기는 많이 사가도 들었지만 아직도 이 주장이 강해요. 근데 어쨌든 저 무왕은 익산 출신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니까 당시 법왕의 실정 이후로 백제가 많이 휘청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즉위한 무왕 그는 나라를 궁하게 키운 뒤에 신라를 아주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끝내 낙동강 일대 진출을 달성했지요. 이렇게 해서 신라를 계속 치면서 성과를 얻어내니까 백제는 자신감이 붙었고 무왕의 뒤를 이은 의자왕 때에 신라를 향한 대공세를 개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무왕은 수나라에게 사시를 보내서 고구려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수양제가 쳐들어갔을 때 백제는 군대를 안 보내요. 보내는 척하다가 그냥 물러가요. 반면에 저 신라는 수양제의 명을 받들어서 진군의 고구려의 땅 500리를 빼앗아갑니다. 그 후에 당나라가 세워지니까 다시 사신을 보내서 저 당나라의 황제 당고조에게 고구려를 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당고조는 부드럽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왕은
익산에 이 미륵산을 중건하고 왕궁의 남쪽에 인공호수, 그러니까 지금의 그 궁남지를 조성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륵산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아, 진짜 이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멋있었을 텐데. 그리고 익산에 왕궁을 짓고 제2의 수도로 삼았는데요. 수도로 옮기려 했으나 못한 모양입니다. 의장 때에도 수도는 아직 사비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왕은 사망하고 의장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사람의 젊은 시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에 따르면은 이 의장이 젊었을 때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으므로 당시에 해동증자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동증자는 해동의 증자라는 얘긴데요. 증자는 공자의 제자인데 부모에게 아주 효성을 다해서 효성의 상징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론된다는 것을 보아서 이 의정의 명성이 대단했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의롭고 자비로워서 의자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에요. 이 의자는 이름이에요. 부여의자가 이 왕의 이름인데, 이분이 백자 망하고 끌려가서 최후를 맞으니까 그냥 이름에다가 왕 붙여서 의자왕이다 한 거예요. 그 시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용감하고 결단력이 뛰어난 이 의자왕이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고서 33년 동안 태자가 안 됐다가 마침내 632년 40세의 나이에 태자가 되어요. 아니, 이렇게 늦은 나이에 왜 태자가 되었을까요? 능력도 뛰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왕의 정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대세예요. 여러 기록을 참고할 건데, 이 의자왕은 사택황후, 그러니까 무왕의 정비와 그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계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저 계모의 눈치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계모의 아들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설칠 때도 있었을 테고, 이런 상황에서 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 해동증자 소리 들을 정도로 자신의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효성을 다해야겠죠. 그래야지 민심을 얻을 수 있고 귀족들을 포섭해서 때를 도모할 수 있겠지요. 이거 무왕은 사택씨의 눈치를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사택 황후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덜커덕 의자를 태자로 삼는다면은 저 사택 가문하고 여러 귀족들이 반발할 테니까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었다가 33년이 지나서 이제 자리가 딱 잡히니까 이때서야 이제 태자를 물려준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왕이 된 의자왕, 그는 이제 신라 정벌을 선포합니다. 642년 7월 의자왕은 친히 신라를 정벌했습니다. 낙동강 서편의 미후성을 비롯해서 40개 성을 함락시켰지요. 이거 8월엔 융충에게 1만 군대를 맡겨서 대야성을 쳤습니다. 이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인데, 여기를 함락시키면은 신라는 그야말로 이제 길목이 딱 뚫려서 백제군이 서라벌로 막 직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이 대야성주 김푼석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부하의 그 아내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분노해서 백제에게 투항했고, 이 사람이 배신을 때리니까 성이 함락됐어요. 결국 김푸석은 죽었고, 김푸석의 그 아내였던 사람도 죽었는데, 이 아내가 저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그 김춘추는 바로 태종 무여왕인데 이 사람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김춘추는 자신의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왕궁 기둥에서 벽을 기대고, 왕궁 기둥을 그 짚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기둥에 틀어박혀서 그저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643년 의자왕은 고구려와 화치를 맺고 당항성을 합동 공격했습니다. 이 당항성은 신라가 당나라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인데 거기를 빼앗기면은 신라는 당나라로 사신을 보낼 수 없게 돼요. 그리 되면은 당은 저 신라를 도울 수 없게 되고 신라로서는 그야말로 끝장이죠. 이때 당나라가 개입했습니다. 너희 더 이상 신라 공격하지 마. 계속 공격하면은 바로 전벌하겠어. 그러자 의자왕은 철수했죠. 근데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거부했고 결국 당태종은 분노해서 고구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644년 9월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 백제를 공격하여 7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에 의자왕은 때를 도모하고 있다가 645년 9월 그 당태종이 고구려를 전벌했을 때 백제와 신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신라가 3만 군대를 이끌고 북성에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 틈을 타서 의자왕이 신라를 습격하여 7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신라 쪽에서는 아주 이건 무슨 일이냐, 여왕이 나라 꼴을 아주 엉망을 만들었다 라고 반발연하여 비담 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유신이 진압했죠. 이거 648년 3월 백제의 의직이 상주 인근의 요고성 등 10여 개 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특공대가 서랍에서 10리 떨어진 옥문고까지 접근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신라는 완전 대위기였죠. 이때 김유신 역습을 가해서 이 옥문곡으로 쳐들어간 이 백제 특공대를 섬멸했습니다. 그 후에도 신라는 계속 치고받으면서 어떻게든 버텼지만 그래서 백제가 계속 공격했고 신라는 방어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저 한수 쪽을 지켜냈는데 나머지 쪽이 막 뚫려가지고 아주 위험했죠. 이 무렵 의자왕은 당나라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당초에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은 수차례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켜달라고 요청했어요. 의자왕도 즉위 직후에 당나라의 그 조공사를 파견해 자기를 책봉받았죠. 근데 당나라가 신라하고 친밀해지자 차츰 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때 이 당태종은 백제와 신라에게 원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신라의 선덕여왕은 3만 명을 파견했는데 백제는 묵살했어요. 그리고는 신라가 3만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 찬스다! 라고 생각하여 신라의 침공에 7개 성을 공략했습니다. 이에 당태종은 열받았죠. 아니 뭐야 저놈들은, 아니 우리더러 고구려를 멸망시켜달라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딴소리야. 게다가 뭐 우리 도와주러 간 신라를 쳐? 저런 얍삽한 놈들 봤나. 그래서 당태종은 백제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해버렸지요. 그 후에 당태종이 죽고 당고종이 즉위하자 의자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습니다. 이때 당고종은 백제 사신에게 국소를 보내요. 더 이상 신라 공격하지 마. 그리고 그동안 빼앗아간 신라의 영토를 반환해. 그러나 의자왕은 이를 씻고 더 이상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되겠다 싶거든요. 고구려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고구려가 너무 세서 안되겠고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합동 공격해야겠는데 저 백제 자꾸 신라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백제를 멸망시켜서 신라를 안정화시킨 뒤에 합동으로 고구려를 멸망시켜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신라와의 연합을 강화시키면서 백제를 장차 전벌할 때를 기다렸지요. 한편
644년 의자왕은 고구려의 사실본에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라를 상대로 합동 공세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의자왕은 650년부터 658년까지 매해 외국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다지면서 신라를 견제했죠. 이리하여 고구려, 백제, 외 연합과 당나라, 신라 연합이 서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55년 백제는 고구려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33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신라는 이제 핀치에 올렸지요. 이때만 해도 이 의자왕은 정말 활약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신라는 그야말로 풍정등화의 위기였는데, 근데 이 무렵 의자왕이 친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앞서 봤듯이 의자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해동증자나 말을 들을 만큼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효성을 다했어요. 근데 계모, 그러니까 사택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의자왕은 일본에 머물고 있던 이복 동생 세상의 귀국을 차단했습니다. 이거 왜곡에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세상은 항상 나쁜 짓을 하니 돌아온 사신에 딸려 보내기를 청하더라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택 지적이 작년 11월 사망하자 의자왕은 조카 교기와 누이 동생 4명, 내 자편 기미 등 이름이 높은 사람 40여 명을 서문으로 추방했습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이 일이 642년에 벌어진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택 지적은 642년 이후에도 활동했고 일본에도 몇 번 사신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654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654년 11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교기 역시 642년부터 그 몇 년 뒤에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잔변은 655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의자왕은 657년에 41명의 서자를 좌평으로 삼고 시급을 내려줌으로써 전제 왕권을 확립합니다. 655년에 벌어진 이 친위 쿠데타, 의자왕은 왜 이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의자왕은 처음부터 어떻게든 저들을 쫓아내고 왕권을 확립하겠다라는 야심을 품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정비가 아니라서 계모, 사택 황후와 그리고 이복 동생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에게 호의를 사서 왕이 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자신의 권위가 계속 이렇게 억눌릴 테고 어떻게든 진정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계속 신라를 공격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니까 지금의 기회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마치 사택 황후가 죽어서 이복 동생들의 끈이 끊어지자 이때를 틈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렇게 40여 명을 모두 다 추방해버린 것이지요. 그 후 자신의 서자들을 다 자평으로 삼아서 시급을 내려줬지요. 이 자평은 백제에서 6명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많은 숫자는 명예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 해도 저 백제의 군권을 맡은 자평이 죄다 의자왕의 서자로 가르쳤으니 백제 군권은 그야말로 의자왕의 손아귀에 달려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의자왕, 이후 삼국사에 따르면 이 사람은 타락했다고 합니다. 655년 2월 의자왕은 그 태자궁을 사칠석교 수리하고 왕궁 남쪽에 망해정을 세웁니다. 이후 궁인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연애 잔치를 베풉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때 매우 사치가 심했고 음란하게 놀았다 라고 합니다. 656년 3월 자평 성충이 향락을 그쳐달라고 말렸지만 의자왕은 노예에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성충은 곧 사망했습니다. 이후 감히 가나려는 자가 없어졌지요. 또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대당평 백제 비명에는 의자왕이 충신을 버리고 요사스런 부인을 믿어 현벌이 오직 충직스럽고 어진 자에게만 비치고 총애와 신임은 아참하는 자에게 먼저 더해졌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당나라가 저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딱 붙인 거라서 신뢰성은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기록상은 이 의자왕이 향락에 빠졌다라고 되는데 과연 이건 사실일까요? 먼저 저 성충은 죽기 전 감옥에서 이렇게 상소를 냈습니다. 시인이 형세의 변화를 살펴보니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에 다른 나라 군사, 이거 당나라를 의미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육로로는 치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에 언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사치 그만하고 요사스런 부인을 막 들이지 말라는 내용 없는 것을 보아서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성충과 같은 시기에 수청된 것으로 여겨지는 자평 흥수는 나중에 나당 영락군이 쳐들어오자 자신에게 대책을 묻는 의자왕에게 당군은 기벌포에서 막고 신라는 침현에서 막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요. 근데 이 의자왕은 멸망 1년 전 659년에도 신라를 홍해합니다. 이것을 봐서 의자왕은 타락했다기보다는 전제 왕권을 확립하면서 위세를 막 높이기 위해 수청을 막 단행했고, 그리고 태자궁을 화려하게 지음으로써 태자가 나의 뒤를 이을 왕 제목이다 나오게 천하의 공표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한 자평 성충이 당나라군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가난했으나 듣지 않은 것을 볼 때 의장 입장에서는 지들이 뭔데 나한테 가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의장은 타락한 건 아닌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리를 숙이면서 때를 벼르고 있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40여 명의 정적들을 다 몰아내버리니까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거죠. 그는 이제 독선에 빠졌습니다. 당나라가 쳐돌 리 없다. 지금 당나라는 저 고구려가 싸우고 있는데 왜 여기 백제로 오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 청춘과 흥수가 폐하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당과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당나라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가난했으나 웃기는 소리 라고 자부하면서 치부하면서 그들을 모조리 다 수청해버린 것이지요. 이렇듯 의자왕은 타락한 건 아니고요, 그 독선에 빠지면서 자신의 생각에 반한 이들을 모조리 쳐냈습니다. 그러면서 저 불길한 징조가 발생하죠. 659년 5월 수도 서남쪽 사비아에서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여자 시체가 생초진에 떨어졌는데 길이가 18척, 그러니까 5.4m였다고 합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온 그 거인족의 나라에서 떨어져온 것일까요? 이것도 659년 9월 대궐뜰에 있는 회나무가 사람이 곡한 것처럼 엉엉 울었고, 밤에는 대궐 남쪽 행길에서 귀신의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660년 2월에 서울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고 서해의 작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며 금강물이 핏빛처럼 붉었다고 합니다. 이거 660년 6월 귀신이 대궐 안으로 들어와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 라고 크게 외치다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왕이 이상하게 생각해 땅을 파기하자 거북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등에는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무당을 시켜서 불렸는데 무당이 말하길 보름달은 곧 기울어지고 초승달은 점점 차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의장은 화가 났죠. 아니 그럼 우리 백제가 망한다는 소리야? 저 신라는 흥하고?
그래서 결국 무당을 죽였어요. 이때 다른 신하가 말하기를, 헤헤헤, 제 생각에는 보론단은 왕성해지고 초승단은 초라하니까요, 신라가 막 패망하고 이 백제가 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저 의장은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 생각에는 백제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유언 비역,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또 당시 백제 민심이 흉흉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일 가능성도 존재해요. 당시 의장이 정적 40여명 모두 쳐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41명을 모두 다 자평 삼고 군권을 잡게 만들었으니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죠. 그래서 서로 이 백제 사이에서 이제 내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불구대천의 원수 신라. 괜찮은 왕이었던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기껏 얻었던 그 한수 땅을 모조리 신라 뺏어가 버렸으니 그 원한이 클 수밖에요. 또 의자왕은 젊은 시절에 해동 증자로서 명성에 드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보면 알듯이 연기였죠. 자신의 계모와 그 이복 동생에게 잘 보여서 그들에게 견제를 안 받고 태자가 되기 위한 그 출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이 의장은 신라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죠. 신라의 40여 개성을 함락시키고 막 33개 성도 막 공략하고 신라를 아주 그냥 그로기 상태 만들었지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또 당나라의 관계에 청산하고 고려 외와 연합하여 신라에 막 압박했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의자왕이 7위 쿠데타를 단행했습니다. 655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의자왕은 망해정을 세우고 잔치를 크게 열어서 왕의 위세를 막 드높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백제의 국가를 잡게 했고 자신에게 가난한 신하들 모두 다 쳐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의자왕은 점점 독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성춘과 흥수는 충신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것도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보기에는 지들이 뭔데 멋대로 말해? 라고 생각했죠. 그가 보기에 저 당나라는 저 고구려와 싸우고 있을 텐데 왜 여기로 오겠냐? 황해에 대군을 보내겠냐? 저 고구려와 싸우기를 바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예로부터 독선에 빠져버린 지도자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의자왕은 분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신라를 그로기 상태 만들 만큼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갖췄어요. 그러나 그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완전히 잡은 뒤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몰두하면서 이렇게 독선적인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신하들의 간언을 다 물리치고 당나라는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품고 이렇게 정책을 펼쳤지요. 결국 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음 화는 600년 왕조의 몰락, 당나라의 백제 침공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